나왔던 SBS 김태현의 정치쇼 여기 나오셨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까 기자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죠? 네네. 그 가장 오늘 핵심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선을 그었어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과거에 정말 많은 인연을 가지고 오랫동안 교류를 했지만은 네. 공과 사는 구분한다면서 내 아버지가 나오더라도 민주적이지 못한 계엄 선포는 반대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국민만 보고 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내치를 선거를 관리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한덕수 총리를 이용해서 패배 이후에 자기들의 보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자.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통합과 화해해서 같이 가겠다. 이런 통합의 메시지까지 오늘 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타카지 씨. 저는 오늘 뭐 네. 가장 놀란 것은 네. 그동안 많은 뭐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김태현 뉴스쇼에 나와서 가장 격앙된 네. 가장 흥분하고 가장 격앙된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뭔가 좀 화끈했죠. 화끈했어요. 화끈했어요. 화끈하고 네. 진짜 구태 정치, 기득권 정치, 아까 생명 연장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갔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다른 방송 있어가지고 오전에 갔다 와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보면 이게 한덕수를 언급을 하는 자체가 민주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지금 이번 대선을 뭐로 치르고 싶어하냐면 전체 구도를 이재명과 윤석열이에요. 이재명 대 맞습니다. 윤석열. 네. 그러면 이제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건 입장을 항상 바꿔 생각해 보면 네. 이 윤석열 묻히기예요. 국민의힘 후보에게 윤석열 묻히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봐라. 내란 공범들이다. 내란 프레임에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란을 동조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 내란 종식시켜야지.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했잖아요. 지금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게 내란 종식이다. 내란 내란을 세력. 끝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묻히기를 간단 말이에요. 윤석열 묻히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섣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집을 짓고 폭탄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가는 꼴이 뭐냐면 한덕수로 가게 되면 한덕수 대표 제가 능력을 인정한다 했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유일무이한 총리예요. 그러네. 시작과 끝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묻히기를 계속 하는데 그 프레임으로 들어간다고요? 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지금은 어찌 보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지워져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이재명 대 새로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준비해왔던 공격 수단들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우리 한덕수를 데려올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경선에 흥행도 안 돼. 만약 경선이 끝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덕수가 또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네. 민주당은 좋죠. 그러니까요. 민주당 최고죠.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누가 나오든 괜찮아. 그냥 윤석열 묻히기로 가면 돼. 그렇죠. 이런단 말이에요. 참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의원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외부에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데리고 오겠다, 뭐 출마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진짜 대선을 포기하고 저러는 것인지 정말 오로지 그 알량한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권 때문인지 네. 좀 길게 크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저 되게 황당했던 게 네. 의원님들이 다 밝히시진 않았지만 자기 본인 이름 내시고 이름 까시고 한덕수 총리님 소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일종. 네, 뭐 박수영 네, 의원님, 네. 뭐 한 분 더 계시고 이렇게 네. 하시는데 그분들이 올리시는 그런 뭐 설문조사, 여론조사 같은 게 되게 황당한 게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제 국정을 잘 운영할 거다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56%인가 국민들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권한 대행으로서 그렇지. 물어본 거지. 그렇죠. 다음 대통령으로서 잘할 거냐고 물어본 게 아닌데 그거를 갖다가 마치 대통령으로 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설문은 국민들이 국정 안정을 원한다는 건데 그분을 빼와가지고 하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줄 탄핵하고 국정 안정을 방해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규탄을 했는데 지금 이제 두 달 딱
대선만 운영하시면 되는 그런 국무총리 자리를 권한 대행 자리를 왜 빼오겠다는 건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건 해보고 싶은데 네. 그림은 그려야 되는데 네. 요거 괜찮네 하고 일단 그러니까요. 가져와서 붙이고 네. 속보이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한동훈 대표도 격앙된 이유가 그겁니다. 네. 저 선거에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네. 패배됐을 때 자기들 살 아까 이슈 그러니까 내 살게, 내 이해관계 살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공천받기 유리한 쪽으로 맞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설정한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연명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한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격앙이 됐어요. 이게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 수밖에 없다는 선거를 인정하면서 필패한다는 알면서 알면서 그렇죠. 패족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렇죠. 말투부터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죠?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거 진짜 국민은 간 곳이었고 자기 정치 생명, 자기 정치인을 위한 맞습니다. 정치 진짜 화가 이 나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격앙되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는데 이게 이 너무 화가 국힘에서 이게 바뀌어야 되고 세대 교체를 통해서 정치 교체를 이루고 정치 교체를 통해서 시대 정신을 구현해야 된다는 거 진짜 오늘 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 연판장을 돌려서 뭐 50명 정도 서명을 해서 네. 한덕수 총리 출마를 요청하겠다. 이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건 아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말렸다는데 지금 이런 상태를 보면 국민의힘 50명이라는 국회의원하고 민주당에서 철저하게 이재명을 추종하는 국회의원들하고 네. 같은 급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찐 똑같아요. 개찐 맞아요. 하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자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은 이재명도 같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앞장을 서서 나갈 테니 국민의힘 좀 따라와 달라 하는데도 끝까지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이기지 않는 한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이제 실제 제가 지난주 말에 광주에 이제 친구들 좀 만나러 갔다 왔는데 뭐 네. 저도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뭐 제 친구들 다 40대 50대 이제 광주에 있는 호남 이제 소위 민주당의 어찌 본거지잖아요. 30대 40대 아니고요. 40대 50대요. 저는 제가 이제 30대 40대 정광재 인들. 대변인이라고 제가 친구니까 네. 정광재 대변인이 54이라고 하니까 저도 50인 걸로. 네. 근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야 이재명은 되겠냐? 야 그래 되겠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부분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윤석열이다. 맞아요. 요 표현 진짜. 괜찮네. 파란 윤석열이다. 맞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같이 살아줘야 될 정치의 거악에 가깝지. 이게 저는 다음 세대 이제는 넘겨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바톤 터치를 하겠다고 저러니 이제 민주당의 본거지에서도 상당히 그런 비토감이 심하다. 근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야 뭐 누가 나오면 혹시나 그때는 오세훈 시장 사퇴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요? 사퇴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오세훈 시장이나 뭐 한동훈 대표 정도면 그래도 고려를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다들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답지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답지는 하나만 남은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제는 얼마만큼 저는 호남 일정도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적극적으로 진심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필요할 것 같아요. 호남이라고 무조건 1번 찍는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아니죠. 이재명 찍는 거 아닙니다. 아, 다명 받잖아요, 진짜로. 다명. 예, 가서 정말 진짜 진심을 다하면 저 같은 맞습니다. 생각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 등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본선이 지금 경선이니까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주 세력이 많은 곳에 가서 일단은 하시고 나중에 본선에서는 조금 더 그러한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도 좀 안타까운 게 네. 우리 TV 토론 인터뷰 나가지고 이럴 때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우리 한 대표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개헌 얘기 있잖아요. 개헌, 네. 예, 이게 권성동 대표도 의원직 국회의장이 주장을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개헌을 치고 나오니까 어느 순간에 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같이 안 해주고. 그러면서 이 개헌 논의는 어디 가고 없고 한덕수 총리 추대론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개헌론만 뜨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탄핵 이런 단어가 사라지고 개헌이냐 반개헌이냐. 그러네. 그렇죠? 네. 이재명이냐 반이재명이냐. 사실은 기사를 도배해야 되는 게 개헌인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야, 개헌 문제에 지금. 대해서 얼마나 좋아.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재명은 5년을 그냥 가겠다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는 3년 만에 끝내고 마지막 문지기를 자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페이스북 보니까 김영우 전 의원이 네, 일본에서 날아온 이유가 그걸로 썼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는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구체제의 마지막 문지기가 돼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그놈이 되겠다. 그랬죠. 여기에서 네. 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화두를 던지면은 네. 이게 승산이 있다. 아,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똑같은 얘기인데 김태현 정치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크게 흥분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지금 국힘의 선거가 이슈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아까 얘기대로 저쪽에서는 뭐죠? 친윤 쪽에서는 의도적인 걸로 네. 생각하면 의도적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뭐죠? 하나는 한덕수를 자꾸 띄워가지고 네. 이 선거를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헌 중심으로 간다든지 정권 대 정권이라든지 네. 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아까 한덕수로 부추기면서 뭐죠? 아까 얘기대로 이 선거판을 자꾸 우리 언론에서 죽여가는 거죠. 맞아요. 흥행을 죽여가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나쁘다 이런 맞아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 생각을 정상. 해보세요. 아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한덕수 대 이재명 저요. 이길 수 있냐고요. 다들 저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한숨부터 쉬시잖아요.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AI 시대에 76입니다. 76. 이런 여섯. 아니 총리님 무슨 죄예요? 나이가 전부 다가 지금까지- 아니지만 새로운 네, 시대에 지금까지 헌신하셨는데. AI 시대에 로봇 시대에 네. 암호화폐 시대에 스마트 시티 도시에서 만들고 이러는데 이제 새 문을 열게끔 그러니까 이제는 원로의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이고 그걸 그렇지. 전수해 주시면 그렇죠. 되고요. 그게 맞습니다. 정말 행동으로서 나서야 될 건 한동훈 대표 같은 좀 젊은 세대들. 물론 한동훈 대표도 나이가 50 넘었기 때문에 뭐 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뭐 20, 30대들이 보면 다 똑같은 아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뭐 저도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45까지는 청년이니까 그래도 젊은 장년 세대잖아요. 그리고 한참 일할 세대가 40대, 50대 세대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네. 저는 좀 힘있게 또 그 추진력 있게 일을 할 사람에게 지혜는 전수를 해주면 되고 맞습니다. 전수는 받으면 네.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혜를 전달하면 네, 되죠. 그렇죠. 그렇죠. 꼭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저는 그게 편하게 사셨으면 주변이 좋겠다 문제, 생각합니다. 주변이. 그러니까. 예. 제 친구들도 되게 주말 동안 연락이 많이 왔던 게 한덕수 총리는 대체 뭐냐. 그러니까 제 또래들은 이해를 못하는 못해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완전히 막 이렇게 업으로 하는 친구들 아니면 이분을 왜 갑자기 언급하는지조차 이해를 못해서 이게 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그 받았어요. 뭐라 대답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70년대 공무원 시작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정치 평론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있을 뭐 한덕수도 권한대행도 솔직히 지난주 이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름 나온 지가 그러네요. 갑자기 나온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펼쳐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뭐 한동훈 대표가 돼야 되는 건 맞고요.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돼야 되는 건 맞고 그 다음 단계에 만약에 한덕수가 뭐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컬레이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고 하면 당무 우선권이 생기니까 그때 네. 가서 후보인 한동훈 대표가 그걸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어떠한 그 뭐 만약에 진짜 나오신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단일화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봐요. 한동훈과 한덕수 이렇게 두 한씨를 딱 떠올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실제로 이제 경선 이후에라도 출마를 한다면, 그래서 빅텐트가 만들어진다면 그때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후보가 되겠네요. 네, 한동훈 후보랑 붙어서도 승산이 있다. 한동훈 저는 후보. 충분히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다. 근데 그걸 그때 가서 판단하면 돼요. 그냥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앞으로 2주 뒤에 있을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되실 일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은 네. 오히려 그 내부에 있어서 물론 뭐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김태현 정치쇼에서 잘 비판했다고 봅니다. 저건 네. 목소리 높여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지금 네. 경선이 더 중요한데 맞아요. 이렇게 갈 것이냐라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중도층들 아니면 중도 보수들 이제 뭐 오세훈 시장님 안 계시 이제 드랍했으니까 네. 저 지지하셔야 됩니다. 저 무조건 지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읍소하고 낮은 자세로 가야 돼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야 정말 중도 보수를 이끌어가고 중도 보수의 힘을 어떤 의사를 투영할 사람이 이제 네. 나밖에 남지 않아서 내가 어깨가 무겁지만 정말 나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잘해보겠다라는 읍소를 해서 오세훈 시장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지지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한동훈 대표가 네. 일정이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참 일주일 사이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정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 호남 쪽도 좀 활발하게 진심 갖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좀 네. 같이 좀 가라고 하시던데요. 아니 뭐 기회가 되면요. 뭐. 같이 좀 가라 이런 불러주시면요, 얘기도. 가죠. 네. 네. 그게 또 진정성이 네.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 들고. 가야 자, 됩니다.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네, 결심을 네. 굳혔다. 뭐 무소속 또는 제3지대로 나오겠다. 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지금. 뭐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별 의미는 그런가 없습니다. 네, 큰 의미는 없다. 예. 아, 우리 기자님 아까 초반에 네네. 예언 하나 했는데 바로 깨졌어요. 이거.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거 아직 확정된 거예요? 확정 안 그래요?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유승민 의원이 탈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탈당하면은 이분은 유 전 의원 측 관계자인데 네.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건 아직 저는 굳혔다. 100%는 네. 아니에요. 100%는 왜냐면 아니다. 일단 유승민 전 의원님 측근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고 유 전 의원님 측근 몇 명 금방 뽑을 수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유승민 의원 본인 뜻하고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예. 저는 이거 확정된 기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일단 이런 기사가 그냥 유승민 떡밥으로 의원이 올라왔다. 저는 탈당할 이 정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왜냐면 탈당은 안 할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도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다음 공감합니다. 예, 네. 경기도지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요번에 우리가 저 반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된다. 여기에 네.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맞아요.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네.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기사가 자꾸 뜨는 이유들 중에 보면은 네. 이게 이제 반이재명 빅텐트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킹메이커를 자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원로들, 뭐 대표적인 뭐 김무성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바깥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반이재명으로 다 뭉치자. 뭐 이준석을 비롯해서 우리 뭐 호남의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반이재명 채널을 다 하나 뭉치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자기들이 한번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냐.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일단 그런 존재감. 그런데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뜻이지.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틀릴지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잖아요. 네. 그럼 한덕수 총리가 나올 명분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자기가 후보 출마하겠다는 뜻도 못 펼칩니다. 만약에 그 네. 뭐 김문수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됐다 이러면은 아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경선에 떨어진 분을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 다른 분을 내세우자 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 이러면은 그냥 반이재명 구도는 정리가 된다라고 봐요. 저는 이준석 후보까지도 정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요, 이제 한덕수 대망론의 선긋기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대행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가 이제 마지막 소명이라고 함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그렇게 두 봐야지.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는 아까 얘기대로 뭐 하려고 그러면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보는 것도 있습니다. 지켜보는 것도 있고 그럼 자기가 얘기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해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뭐가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발표하려고 뒤에 실드 칠 사람이 한 50명 국회의원이 옛날에 그 전까지는 계속 점심 먹자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갑자기 발표하는 날 실드 칠 국회의원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네. 한 총리도 간을 좀 보고 있다. 아, 그래요? 그럼 안 하면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뭐 그래요? 지금 관세 전쟁이고 지금 국가가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운 시점이니까 우리 모두 아까 얘기대로 그 부분에 집중하자 선거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계속 간보고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대로 트럼프도 80에 대통령 됐는데 이러면서 진짜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이택수 대표 저희 방송 왔었잖아요. 근데 이 대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지율이 저 정도 나오면 일단 흔들린다니까요. 요맘.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보니까 8% 정도. 네, 마음 흔들린다니까요. 나와요. 이러면서.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또 그냥 즐기시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 뭐 저렇게 즐기고 있다라는 50명이 뭐 말이 50명이 뭐 명단까지 뭐 취재 이러니까 네. 뭐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기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네. 만약 국민의힘의 네. 한동훈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네.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도 나올 명분이 사라진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만약에 정말 친윤 그룹에서 계속 그렇게 분탕질을 한 거라면 네. 정말 징계를 해야죠. 그때는. 진짜. 네, 진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모아놓고 정말 읍수 한번 해야죠. 근데 그 해당 대선 행위라고 도와달라고. 한동훈 후보가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행위에 포함이 되는 해당이 되는 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해당 행위라고 보냐 하면은 네. 지금 당내 경선이잖아요. 당내 경선인데 당내 경선 후보들이 지금 오늘 내일 등록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당원도 아니고 네. 현직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을 우리 당에 들어와서 대선 후보로 와달라. 이거는 정말 우리 당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경선 후보 나온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코미디입니다. 네. 코미디. 그러니까 그 부분. 우리 후보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하고 말았지. 네. 우리 밑에 4층에 계신 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50명. 바로 저는 그분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행위라는 것은 당의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당의 위해를 가하는 것은 우리 당에 대해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것은 우리 당을 아까도 말씀 계속 하셨지만은 네. 당을 선거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재명을 도와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한동훈이나 우리 한동훈 전 대표나 다른 분이 후보가 됐을 경우 자기들이 어떤 그 불리함을 감수하기 싫으니까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덕수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꼭두가시를 앉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당을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건 해당 행위죠. 큰 해당 행위라고 큰 봅니다. 해당 행위다. 음. 네. 행복한 여인님께서도 후보들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4층 얘기하셨는데 4층이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이잖아요.